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대박플러스 시즌2 최영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시장 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상당 부분 좀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대형주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전일자에 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 하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GS건설의 실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건설주라든지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시장을 좀 주도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시장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은 좀 어떠신지, 자, 수익이 좀 어렵다, 시장이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박플러스 시즌2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포트에 담겨져 있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변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황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도 짤막하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소 시장 수급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마이너스 659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연기금이 2,100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의문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오늘 좋았습니다. GX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고전에 면치 못했던 조선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인 반등 일지라 하더라도 오늘 지수 1950선,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락된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의 실적이 요번 1월달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들의 흐름들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2월달 들어서는 ECB에 대한 양적 완화 효과들이 시장에 대두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001 종합주가지수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구간들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작년도 8월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 자체가 최근 양 이틀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동안에 코스피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00포인트, 2100포인트 막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락 추세 자체를 상향 돌파했다라는 부분들만으로도 여러분들 2월 달에 대한 증시 흐름들, 쉽게 말씀드려서 ECB에 대한 효과가 단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들도 6월 달에서 9월 달로 이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전히 시장은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요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입니다.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11.50%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물론 단기상으로 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등치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도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4년도 바닥권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주, 쉽게 말씀해서 건설 플랜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우리나라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작년도 10월 달에 보여줬었던 바닥권을 그려주면서 일단은 오늘자의 8%에 강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고 향후 유럽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선호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금융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경기 후퇴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은 오늘자에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쉽죠.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는 이미 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자에는 그렇게 크게 화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했지만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2015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여줬던 정화조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좀 재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자, 201. 여러분들이 201 종합 코스닥 지수를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1.11%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일 강세죠? 540포인트, 530포인트에서 580포인트, 590포인트, 이제 600을 바라보고 있는 지수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5일선 자체를 언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차익성 매물들이 과연 언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매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들, 그리고 지수를 이평으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대기업들,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됐을 때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와 더불어서 일정 수준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못 미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빠르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58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눌림목이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끊임없이 올라가면은 어느 누구나가 다 좋은 결과물들을 내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과정, 그리고 하락이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과정,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라는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실적 흐름들에 의해서 지수에 대한 등락이 조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적인 포인팅을 보더라도 고점 신호들을 계속적으로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그런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단은 제가 게임주를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NC소프트가 물론 코스닥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거래소 대형으로 지금 가 있는데, 자, 19만원대, 20만원짜리, 그러니까 20만원짜리라고 좀 표현하기 좀 우습긴 할 텐데요. 자, NC소프트가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장 마감에 NC와 넥슨의 이제 지분 경쟁, 경영권 참여라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 뭐 매매할 기회도 없이 그냥 상한가로 좀 돌파가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넥슨 GT도 마찬가지겠죠. 예, 상한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게임빌 컴투스 계속적으로 상방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게임주가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전일자의 정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내내 제가 계속적으로 핀테크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과 성장성, 그죠? 이꼬르 모멘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들 코스닥 단타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멘텀과 성장성이 죽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꼭 배제를 시키시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적인 전략들은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지난 종목 공략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첫 번째 종목이에요. 와이솔.
자, 와이솔.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7,410원입니다, 여러분들. 7,410원. 자, 오늘자로 수익률이 26.9%. 상당히 좋죠, 여러분들. 자, 와이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좀 해드렸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자, 손을 한번 조심히 시청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자, 와이솔 같은 경우는요, RF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대폰,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차 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와이솔이 생산해내고 있는 RF 모듈에 대한 수율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갤럭시 S6 그리고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과 관련된 중저가 보급 단말기를 주로 생산해내고 있는 중국 업체의 수요들도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일단은 좀 간파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전전일자를 기준으로 상한가까지 기염을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좀 눌리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버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11,000원대까지 한번 좀 높여봤습니다. 자, 높여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일봉으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자, 그렇다고 되면 주봉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주봉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눌림목이 형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월봉으로서의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11,000원대까지의 꼭지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계단식 상승에 대한 여러분들 리딩을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목표가는요 11,000원대 그대로 하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뭐 변함없이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와이솔에 대해서 한번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캠시스. 자, 캠시스 아직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익률 자체가 14.4%. 상당히 좀 만족스럽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기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단말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떤 쪽으로 전환이 된다? 어떤 쪽으로 전환이 된다? 하드웨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카메라 모듈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되면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디지털 옵틱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을 다 차치하고 캠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가격적인 이익이 남아있는 캠시스 종목을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에서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편입했던 가격은 저희가 1,760원입니다. 여러분들 1,760원. 1,765원인데 목표가는 2,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대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횡보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들을 한번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장대 양봉을 뽑아낸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코스닥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다소 조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거래량들을 좀 보시게 되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세력들, 소위 얘기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수 주체들이 아직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조정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 하드웨어 쪽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시장이 선회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빠르게 상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종목입니다. SKCNC.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종목을 한번 좀 대형주로 한번 바꿔보는 게 바로 이 SKCNC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SKCNC. 자, SKCNC의 가장 정점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최근 들어서 지주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어요. SKCNC도 그에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SKCNC 본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비금융과 BIT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4, 4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상반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CNC는 시장에서의 예측치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와 더불어서 5일선과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정배열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매수가 들어가 있죠. 수익률이 물론 10% 정도의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0%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기 추세상에서의 어떻습니까? 헤드앤숄더 패턴 움직임들,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고민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대응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상승 흐름들 한번 좀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고요. 목표가는 제가 26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대략적인 구간들을 좀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1월달, 2월달 초순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분위기가 대형주 포지션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외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 CNC라는 종목을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뭐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좀 많아요, 저희가. 자, 로만손이라는 종목입니다. 로만손. 자, 로만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드렸죠? 로만손? 자, 로만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수요 자체, 그리고 춘절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입국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게 되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 움직였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리온 구첸이라든지 쿠쿠전자라든지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MK트렌드, 베이직하우스, 이러한 이제 쉽게 말씀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만손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들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수익률이 좀 미진한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단기상으로 보시게 되면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18,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2월달 춘절 효과로 인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중국 춘절과 관련된 종목군은 한 종목 정도는 좀 포지션을 좀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맥이라는 종목이에요. S맥. 좀 아쉽죠, 여러분들? 저희가 수익률이 한 10%가 좀 넘었었던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S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을 찍어내진 후에 차분하게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1차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이 지지라인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긴 호흡들을 가져가면서 다소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디스플레이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한간에는 터치 패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좀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과정에서 S맥 같은 경우는 갤럭시 S6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같이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매도로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투여를 하셔가지고 200일선 직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목표가 자체는 6,000원 그대로 수정 없이 이 종목도 다소 조금 아쉽지만 다소 시장에다가 저희가 수익률을 반납을 했지만 다시 그 수익률을 찾아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마지막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 유일하게 저희 종목에서 마이너스인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7%.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효과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분위기 자체가 많이 조금 옅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뭐 S넷이라든지 코맥스라든지 코콤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에서의 화두 자체가 다른 쪽으로 좀 이전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시장은 하나의 섹터만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게임즈 한번 올렸다가 핀테크를 한번 올렸다가 사물 쪽으로 한번 올렸다가 바이오 종목군을 한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인터넷을 상반기에
가장 첫 번째로 좀 꼽아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익률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진한 부분들, 다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손절가 자체를 터치하는 구간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이 18,350원이고요. 목표가를 22,000원, 직전 고점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가 자체도 15,000원으로 제가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이트하게 드리는 구간들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내내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서 효성 ITX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한 번쯤 길게 가져가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이 효성 ITX를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무인터넷 대표주로서 효성 ITX 그대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대형주 포지션들 따라가게 되면 시장이 원하는 포지션으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전략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포트폴리오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어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 AS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간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예,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 플러스 시즌 2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이번 시간 뭐 시장 전략도 좋고요. 뭐 종목 추천, 지난 종목 AS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향후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먹거리를 가지고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작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추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2015년도는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영동 멘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관심 섹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화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웨어러블, 사물, 그 다음 또 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또 뭐 말씀드렸어요? 중국, 환경과 관련된 얘기들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게 헬스케어와 바이오 시장.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헬스케어라는 그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 종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의료 보조기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과 관련된 우리 여성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노령 인구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들로 좀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크게 잡아가는 전략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여러분들 좀 의미를 한번 정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 치료 부분에 의한 의료 서비스 플러스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쉽게 말씀해서 우리가 뭐 못 먹고 못 쓰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막 발병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병원을 가고 다 많이 하죠. 하지만 최근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아니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들보다는 이 병이 발병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질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인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헬스케어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하게 보실 그러한 사업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원격 검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원격 검진. 그 다음 방문 건강 컨설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SKT에서도 뭐 실시를 한다, 유비케어에서도 실시를 한다, 뭐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 상당 부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헬스케어와 1차적인 상승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사실은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산업. 그 다음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개념에서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한 번쯤 언급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시간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광의의 의미는 뭐 제가 굳이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현 정부 신성장 동력이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돼요. 왜 이 종목이 앞서서 뭐 최영동 멘토가 얘기했듯이 뭐 헬스케어, 뭐 나도 관심 있고 너도 관심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 모멘텀 어느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뭐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합니다. 자, 최근에 정부 정책이 빠르게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군들, 바이오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빠르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동적 혁신경제 로드맵입니다. 이거를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예, 사업 로드맵이 많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헬스케어, 바이오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딱 읽어보고 서머리를 한번 해봤더니 2017년 세계 시장의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이 정책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수립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10위권 진입하시면 뭐 하겠어요?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지를 보셔야 되겠죠? 2015년에 5,600억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더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예, 죄송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뭐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뭐 국가 경제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산업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2017년 바이오 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세계 최초 출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들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금력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지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 자,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2015년도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계획 중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요약 저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1,000개 보급입니다. 자, 사이버 안전 대진단.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까만색 선으로 있죠? 2017년까지 바이오薬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출시 목표로 2015년까지 5,600억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밑에 짤막하게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아니면 이 시간을 뭐 다시 보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정부가 단순하게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 자체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좀 스크랩을 해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도표예요, 여러분들. 자, 역동적인 혁신경제 목표 바이오 약품 세계 최초 출시입니다. 자, 2014년도 연계였어요. 자, 2017년도 5개 나왔고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1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동적인 혁신경제 목표 의료기기 세계 최초 출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국가경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17년도에는 2개, 그죠? 그리고 20년도에는 5개 정도까지 좀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어요? 단편적인 모습들을 좀 보셨을 때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성향들을 좀 보셨을 때 주식이 모든 것들, 주식에 대한 가격 자체가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이루어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냥 허투루 들으셔야 되지 않을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도표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자, 첫 번째. 자, 헬스케어에 대한 내용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시밀러부터 좀 볼게요. 자,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시밀러 업체 해외 상업화 노력을 굉장히 크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어떻습니까? 세계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유명하죠?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배를 판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한 대를 판다거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보다는 훨씬 더 영구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일본도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부적으로도 뭐 삼성이 바이오 시장에 진입을 한다. 이런 소식들만 전해도 또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시게 되면 차세대 먹거리로서 충분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동아ST. 대표적이죠? 동아ST 홀딩스. 슈퍼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시백스트로. 유럽 승인 권고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겠죠? 나중에는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이에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허가가 일본과 유럽에서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이 이 상품이 2015년도에 유럽과 멕시코, 동남미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 판매가 진행이 되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센트리오에 대한 움직임들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그 밑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대웅제약, 갤포스, 뭐 종근당, 녹십자,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대형 제약사들도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자금과 어떻습니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효과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성적들을 내보내는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관련 종목으로 바이넥스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야. 바이넥스라는 종목.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삼성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진입을 했을 때 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가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시키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M&A와 관련된 아니면 삼성전자와 연계성을 뭐 다 차치하고 나서 바이오시밀러 본격 위탁 생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약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를 상대로 제약을 판매를 하고 시밀러를 판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자격 조건을 좀 갖춘 기업들만이 이러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이오 관련된 시밀러 얘기들이 시장에서 화두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이넥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종목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할게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예, 동아있습니다. 좀 심심하죠? 이 종목. 그죠? 자, 심심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장중에 보시게 되면, 동아 ST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2.25%, 2.35%의 상승률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뭐 슬금슬금 제약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실적 우려감? 그죠? 실적 우려감? 또는 뭐예요? 제약업종에 대한, 순수 제약업종에 대한 시장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서 10만원대에 대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1월달 저점을 만들어내고 12월달 초순에 저점을 만들어내고 최근 들어 저점을 만들어내고 머리를 들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박스권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박스권을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내용들,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일봉으로만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기도 있지만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다음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 셀트리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죠?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예, 셀트리온. 아마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아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식을 뭐
아낀다라는 얘기가 참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돈을 못 벌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라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우리에게 뭐 좋은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감안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참 다른 나라에 넘기기가 좀 아까운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뭐 저희가 조금 더 귀추를 주목을 해야 될 구간들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헙세팅과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올 2015년도에 주가 자체가 옮겨진다고 하게 되면 N자 파트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대웅제약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 한번 좀 볼 텐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하고는 사뭇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등락이 심한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치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를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웅제약이 2015년도에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문 의약품들에 대한 움직임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우리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에요. 바이넥스. 앞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가에 대한 변동폭들이라든지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에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장대 악몽 뽑아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비 상승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에서 뭐 접근을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나는 먹고 싶다. 나는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이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꼭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그 밑에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바닥을 그려주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외인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종목이 2015년도에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여줄지는 감히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자, 헬스케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안구 건조증, 눈물 부족에 따른 안구 표면 손상 질환입니다. 자, 안구 표면 질환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최근에 매체 등 IT 기기 사용 기간 증가에 따른 눈 피로도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생활도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안구 건조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최근 들어서 뭐 DHP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헬스케어 부분으로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 1차적 치료인 인공 눈물 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미용도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뭐 휴메딕스, 휴온스, 뭐 이런 종목들, 메디톡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에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자 안구 건조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DHP 코리아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굉장히 심심했어요, 여러분들. 사이드로 계속 기죠? 박스권 만들면서 계속 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DHP 코리아. 자, DHP 코리아 우리 차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에 대한 움직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짧은 단봉의 모습들, 그리고 요번 주 월화 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15%, 7%,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신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단기에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헬스케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들에서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헬스케어라는 용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립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제가 숙제를 드리고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간단하죠, 여러분들, 한미약품. 한미약품 마찬가지입니다. 저만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시장에서 너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의약품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들 자체는 상당히 좀 다소 좀 미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안구 건조증이라는 내용들이 시장의 화두가 이루어졌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종목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볼게요. 주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휴원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휴원스입니다, 휴원스. 자, 휴원스는 사실은, 참, 이거는 저만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참, 저만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휴원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은 시장에서 조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주봉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5주선과 20주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바이오 쪽과 신약 모멘텀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휴원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와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부족하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201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져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다, 여러분들. 이 1시간 30분, 40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업종에서 내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내 입맛에 맞는지,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서도 안 오른 종목군들이 제2의 셀트리온, 그리고 제2의 DHP 코리아, 제2의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진주를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2015년도 투자 전략입니다. 마지막 시간 말씀드렸고요. 내일 우리 공략해볼 종목 한번 좀 넘어가야 되겠죠? 예, 내일 공략해볼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일 공략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16%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도 보여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 바닥권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분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루만 움직이는 폭 자체가 17만 2천원, 3천원, 17만원대 초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횡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심해요, 여러분들. 아마 빠른 매매를 하거나 좀 단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폭들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겨워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 종목에 대한 종가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가 형성 어떻게 했죠? 17만 4천 원입니다. 17만 3천 원.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최근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자 같은 경우 20만 주가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롯데케미칼이 생산해내고 있는 생산품에 대한 수요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롯데케미칼은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익의 회복세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시장이 실질적으로 대형주 포지션 정화조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메이저 수급들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LG화학도 아까 오전장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정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다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시장 분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 최근 들어서 40불, 45불에 대한 시장 바닥론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유럽 쪽에 대한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경기가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사셔야 될 게 화학주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향후 그동안에 작년도에 비싸게 샀었던 원재료들이 2014년도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어떻죠? 굉장히 싸게 사들였던 원재료들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수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한 반등치들은 어떻습니까? 수요 대비 스프레드, 쉽게 얘기해서 상품 가격에 대한 마진 자체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추가적인 투자자별 현황들을 좀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지,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왜 좋은지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별로 보시게 되면은요, 자, 1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만 볼게요. 어떻습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달에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매도 때리고 있죠. 개인들 이 종목이 뭐야 이러면서 계속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 자체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회복세들의 좀 배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에서 하락 추세를 다 돌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대형주들의 성격상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20%, 30%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옳지 않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 대형주들에 대한 성격상 한번 추세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추세가 쉽게 안 꺾이는 성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직전 하락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돌파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롯데케미칼, 물론 내일 시가에 한번 사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약간의 출렁임,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매수는 꼭 들어가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가에 매수를 하지만 만약에 시가 자체가 양봉으로 형성이 됐을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전일자에 8%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3분의 1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4,000원이겠죠. 쉽게 말씀해서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만원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짧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에서의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2만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은 단편적인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과 현재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로서의 단기적인 흐름들의 연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봉상에서의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조금 더 크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내일 공략주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 AS 했었던 종목군들, IT 종목군들, 중소형주의 좀 포트가 편성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형주 한 종목 정도를 더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뭐 롯데케미칼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포인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플럭스 기법 강의입니다. 기법 강의. 기법 강의가 아니고 이제 2015년도에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내일장 공략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많이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대박플러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